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계산 작업 기초 함수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if 함수에 대한 사용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언제나 항상 always 그랬듯이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계산 작업 if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자, 예제를 불러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본 함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기본 함수, 지난 시간에 랭크 함수 설명드리면서 약간 혼란을 빚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랭크 함수 쓰실 때 이렇게 자, 총점을 기준으로 쉼표 그리고 절대 이렇게 잡아서 절대 주소 써주시고 쉼표 누르면 0 내림차선 1 오름차선 뒤에 나옵니다. 쉼표 하면 쉼표까지 주셔야, 쉼표를 안 주면 뒤에 안 나옵니다. 쉼표를 주셔야 내림인지 오름인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아도 되겠죠. 단지 큰 값이 1등이냐 작은 값이 1등이냐 또는 여러분들이 뭐 기록 같은 거, 이런 기록 뭐 수영 뭐 몇 초, 뭐 달리기 몇 초 이런 거 할 때 기록 등은 작은 값이 1등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턱걸이가 아니라 철봉 오래 매달리기 이런 것들은 뭐죠? 오래 매달리기 오래 할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초를 매달렸다 19초를 매달렸다 그러면 19초가 더 높은 거죠. 이게 1등이 되겠죠. 자, 이런 오래 매달리기 같은 건 큰 값이 1등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꼭 주의해 주시고, 자, 이번 시간은 if 함수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판정 있습니다. 판정. 자, 판정이 있는데 여기 밑에 설명이 좀 나와 있네요. 자, if의 경우는 if는 경우의 수보다 한 번 더 적게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평균이 얼마 이상이죠? 70점 이상이면 합격, 70점 미만이면 불합격,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즉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두 가지라면 if는 한 번 적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한 번 적게 나오니까 if는 한 번만 나오면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수식을 넣어보겠습니다. 는 계산할 때는 반드시 는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if 가로 열고 함수 뒤에는 반드시 가로를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이겠습니다.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자, 여기가 평균이죠. 요 위에를 찍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값 밑에 것도 찍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줄에 있는 값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다. 쉼표 얼마라고 뭐라고?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자, 문자 열으니까 다운표 주시고, 자, 합격. 아니면 뭐라고? 불합격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뒤에는 가로를 달아주는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가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if의 개수만큼 나온다. if가 몇 번 됐죠? if가 한 번 넣었으니까 마지막 가로도 한 개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G사가 평균이 뭐뭐보다 크면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죠. 이상이면 뭐보다 70점 이상이면 여기서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자, 여기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평균이 70점 이상이라는 말이 중간에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뭐뭐 하면 쉼표가 들어갑니다. 뭐뭐 하면. 자,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합이 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가 참이고 이 경우가 불합격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시면 평균이 70점 이상이니까 합격, 이렇게 내려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 70점 이상, 여기만 평균이 70점 이상이 안 되죠. 미만이죠. 그래서 불합격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교환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수식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쉼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합격, 그렇지 않으면 쉼표, 또 불합격. 자,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초가 크다죠. 뭐뭐보다 크다, 이거는 작다, 미만이죠.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이상. 자, 예를 들어서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가 들어온 겁니다. 자, 만약에 초가 라고 했다면 그냥 단지 크게만 들어와야 되겠죠.
미만 작다. 또 이하 작거나 같다. 이건 같지 않다. 이렇게 부등호 양쪽으로 마주보는 게 같지 않다. 즉 아니다. 다르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서 기호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 수학 시간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70점을 딱 맞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70점 미만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아, 순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70점인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면 무조건 발바닥 10대를 맞는데요. 발바닥 10대를. 자, 그래서 70점인데 그냥 개기까? 그렇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 개기다가 걸리면, 안 나오다 걸리면 더 곱하기 2야. 그러는 거예요. 순간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빨리 나가서 10대를 맞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옆에 짝꿍이 하는 말이, 너 몇 점 맞았는데? 아씨, 재수없게 딱 70점이 걸렸어. 빙. 뭐예요? 70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70점은 안 나가는 건데,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과 이하, 미만과 초과를 잘못 알고 나가서 괜히 공짜로 10대를 맞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과 미만, 뭐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뭐 이런 거 다르다, 같지 않다. 이런 거를 순간 헷갈려서 부호를 잘못해버린다면 이 하나만 감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다른 연산 또는 차트에도 영향을 미쳐서 점수가 팍팍팍 깎여서 정말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은 거야 뭐 상관없지만 이거는 불합격되면 3개월, 4개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건 비교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저의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아파하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다가 판정 2를 넣어봤습니다. 그럼 판정 2 여기다가 조금 넓혀서, 자, 이렇게 넓혀서 또 열을 하나 몇 개 삽입해 볼게요. 좀 뒤로 밀려놓고, 물론 지우고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대로 놓고 열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열머리글 J에다가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다가 판정 2에다가 이번에는 평균이 85 이상이면 우수, 70점 이상이면 보통, 70 미만은 노력. 아까는 합격, 불합격 둘 중에 하나였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나 이번에는 합격, 우수, 보통, 노력. 몇 가지? 세 가지. 하나만 더 있으면 싸가지가 되네요. 자,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경우가. 그러면 if의 수는 몇 번? 그렇죠. 두 번. 한 번 적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뭐가? 평균이 몇 점 이상? 85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85 그리고 쉼표입니다. 그리고 쉼표. 자,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85 이상이면 뭐라고? 자, 다운표 주시고 우수 쉼표. 그런데 아까는 아니면 우수 아니면 노력이었는데 이번엔 보통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if가 또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if를 두 번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수까지 한 다음에 맨 앞에 는을 빼고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쉼표까지 들어갔습니다. 쉼표까지. 자,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쉼표 뒤에 와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복사가 된 거죠. if 한 번, if 두 번. 자, 두 번째 if는 뭐라고 했어요? 70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여기만 바꿉니다. 여기를 85에서 70 이상으로. 70 이상이면 뭐라고? 여기 내용을 바꿔줍니다. 70 이상이면 보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if가 두 개 나왔습니다. 마지막 경우 노력이 나와야 되겠죠. 마지막 경우 노력. 그런데 이때는 if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아까 불합격의 경우에도 if를 쓰지 않고 그냥 불합격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자, 여기에 첫 번째 if, 두 번째 if, 마지막은 그대로 다운표를 이용해서 노력. 자, 여기에 쉼표가 들어간다는 거 사이사이에 쉼표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if가 몇 번 나왔어요? 하나, 둘. 마지막에 가로는 if의 개수만큼 if가 두 개 나왔으니까 가로를 두 번 쳐주시면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주세요. 자, 85점 이상은 전부 다 우수네요. 자, 여기는 85점이 안 되니까 보통.
그 다음에 여기도 85점이 안 되니까 보통이죠. 그 다음에 70점 미만들은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노력으로. 자, 그러면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자, 여기다 놓고 K에 놓고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여기다 놓고 삽입을 해버리면 앞쪽에 왼쪽으로 삽입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자, 뭐 물론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삭제 놓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판정 3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는지 파악을 해주십시오. 수, 우, 미, 양, 가. 몇 가지? 5가지. 5가지. 그러면 if는 몇 번? 그렇죠. 빙고. 몇 번? 4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4번이. 자, 그래서 는 if. 자, 뭐가? 평균이 90 이상이면 평균이 90 이상이면 쉼표. 90 이상이면 쉼표. 뭐라고? 수라고 했습니다. 수. 자, 수. 자, 그리고 쉼표. 수. 자, 그 다음에 if가 몇 번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4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맨 앞에 넣는 빼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가 복사입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맨 뒤에 쉼표 뒤에다가 컨트롤 V를 넣고 여기에다가는 그럼 몇 번을 해야 되겠죠? 셋, 4번. if가 총 4번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경우가 5가지니까 if가 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0 이상 90 미만. 헐, 뭐예요? 80 이상으로 여기다 쓰면 되는데 90 미만은 또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90 미만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등호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90점입니다. 여기가 80점입니다. 90점 이상은 뭐라고 그랬죠? 90점 이상은 수입니다. 여기가 수. 그 다음에 80점 이상 90 미만. 90 미만이면은 여기 밑에 여기 포함하지 않고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따라서 90점 이상은 수니까 80점 이상, 80점 이상으로 보면 되겠죠. 80점 이상으로 보면 90점 이상은 수로 이미 걸러버렸으니까 80점 이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즉 뭐라는 소리죠? 80점 이상 90점 미만이지만 90점 미만을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왜? 앞에서 90 이상이니까 이상만 보고 70 이상, 60 이상. 만약에 앞에서 90 미만이었다면 자, 여기 뭐 100 미만이었다면 여기 앞에가 100 미만이었다면 뒤에는 90 미만, 80 미만, 60, 70 미만 뒤에 미만만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등호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80 이상 90 미만이지만 앞에서 90 이상이었으니까 80 이상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자, 이번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되겠죠? 80 이상이니까 우. 다음에 70점 이상 80 미만이니까 그냥 70만 보겠다는 겁니다. 70 이상. 이 경우에는 미. 또 60점 이상 70 미만이니까 여기는 60으로 고쳐주시고 여기는 양으로. 그리고 마지막 60 미만은 모두 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if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if를 4번만 복사한 거죠,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만 씁니다. 조건을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if가 몇 번? 하나, 둘, 셋, 4개. 따라서 마지막 가로는 그렇죠. 4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엔터를 쳐주시면 수미양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맞는지 봐야 되겠죠? 90 이상은 수, 80점은 우, 여기 80점은 우, 70점은 미, 그 다음에 뭐 60점은 양, 가는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미양가를 이용해서 if 함수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if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쪽에 보시면 if 함수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시켜놓고 잘 안 보이니까 자, 확대를 시켜놓고 자, 세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급이 부장이면 먼저 경우를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경우가 밝아야 되겠죠. 경우. 자, 기본급의 5%, 부장이면 기본급의 5% 한 가지 경우, 과장이면 기본급의 3% 두 가지 경우, 대리이면 기본급의 2% 세 가지 경우, 사원이면 기본급의 1% 네 가지 경우. 즉, 네 가지 싸가지네요. 경우가 없으면 싸가지가 되나요? 자,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if는 몇 번? 그렇죠. 역시 3번만 오면 되겠죠. 3번만. 그러면 if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여기가 뭐면 자, 직급이죠. 직급 맨 위에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직급이 뭐이면 부장이면 문자이니까 다운표 해주시고 부장이면 뭐라고? 기본급의 5%. 기본급이 여기 있습니다. 기본급의 5%. 자, 여기서 퍼센트가 나오면 이런 말했죠. 퍼센트가 나오면 뭐하라고? 곱하기를 한다.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퍼센트가 나오면 반드시 곱하기를 한다라고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본급의 몇 프로? 5%를 계산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게 기본급이죠. 기본급. 기본급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기본급 곱하기 5%. 자, 이 경우는 숫자입니다. 계산을 하는 거니까 기본급의 5%를 계산하는 거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면 네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급의 5%를 계산하고 쉼표를 넣습니다. 자, 부장이면 5%를 계산한다. 기본급의 5%. 그리고 이 부분 맨 앞에 는을 빼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몇 번을 해야 된다고 했죠? 5%, 3%, 2%, 1%, 네 가지 경우니까 if를 3번 써야 되겠죠. 하나, 둘. 그러면 2번만 복사하면 if가 3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장이 아니라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부장이면 과장이면이라고 되어 있죠. 과장이면 기본급의 3%. 또 대리면 기본급의 여기는 대리라고 해야 되겠죠. 대리면 기본급의 2%. 자, 그리고 마지막 사원이면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1%만 쓰면 되나요? 그냥 1%만 쓰면 안 되겠죠. 기본급의 여기는 말이 이렇게 됐지만 기본급의 1%를 세금으로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냥 쓰면 안 되고 자, 여기 있는 기본급을 찍을 수가 없죠. 기본급을 여기다 찍을 수가 없어요. 기본급의 1%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으니까 위에를 찍고 또는 아래를 찍어서 아래를 찍으면 윗방향키로 올라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사 찍어지죠. 또는 위에를 찍었다면 아랫방향키, 키보드의 아랫방향키를 이용해서 방향키로 내려오시면 찍혀집니다. 직접 찍을 때는 이렇게 찍지 못하니까 마우스로 곱하기 1%로 계산을 해주시고 if가 몇 번? 하나, 둘, 셋, 시죠. 하나, 둘, 셋. 엔터. 자, 이렇게 해서 59,400원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목표치. 자, 목표치는 달성률이 80% 이상이면 자, if 경우의 수부터 따져보자고요. 경우의 수부터 80% 이상이면 18%를 가산하고 80% 미만이면 15%를 감산하여 계산한다. 경우가 몇 가지죠? 그렇죠.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러면 if는 한 번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또 곱하기를 한다라고 그랬죠.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또 이 가산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가산. 18%를 가산. 여기는 기본급의 5%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가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 if 뭐가 달성률 여기 있습니다. 달성률이 몇 프로 이상이면 80% 이상이면 퍼센트까지 같이 써주세요. 80% 이상이면 쉼표. 뭐뭐 하면 쉼표입니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하고 쉼표죠. 자, 쉼표. 그 다음에 실적의 18%를 가산한다. 실적의 18%를 가산한다? 뭔 말이에요? 실적의 18%. 실적의 18%는 곱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할 때는 18%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18%를 가산하라고 돼 있어요. 18%. 우리는 100%가 기본이죠. 100%가. 즉 거기에다가 18%를 더해서 그럼 얼마예요? 118%가 된다는 겁니다. 즉 118%를 곱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8%가 아니라 118%가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곱하기가 나오면 아니 퍼센트가 나오면 곱하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에다가 곱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18%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18%를 가산해서 더해서 뭐에다가 100%에다가 18%를 더해서 118을 곱하기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 미만이면 그러면 아니면 if도 안 써도 됩니다. 80% 이상이면 아니면 뭐 if는 한 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15%를 감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실적 곱하기 15% 감산하면 얼마죠? 85%. 85%. 자, 이렇게 해서 가산하고 감산하고 100%를 기준으로 18%를 더하고 15%를 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if는 한 번밖에 안 썼으니까 하루도 한 번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목표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산하는 경우, 감산하는 경우 더하기 18%가 아니라 118% 빼기 감산이니까 85%. 자,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반드시 곱하기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if의 수는 자, if의 수는 경우의 수보다 한 번 적게 나온다는 거. 마지막에 가로는 if의 수만큼 나온다는 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등호 방향은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거. 이 점들 꼭 주의하시고 이러한 조건 비교도 꼭 주의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들,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if 함수들을 살펴봤으니까 기존에 출제된 함수들을 통해서 09년 1회부터 우리가 빼먹었던 부분이죠. 주문량, 비고 이런 부분들 if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량부터 계산할게요. 주문량. 재고율이 60% 이상이면 전월 주문량의 50%, 30% 이상이면 70%. 역시 전월 주문량의 70%라는 말이에요. 그 외에는 100%, 전월 주문량의 100%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경우가 몇 가지인가요? 50%, 70%, 100%.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경우가 세 가지. 그러면 if는 빙고 두 번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if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if 가로 열고 뭐가 재고율이 여기 있습니다. 재고율이. 재고율이 얼마 이상이면 60% 이상이면 자, 60% 이상이면 쉼표입니다. 60% 이상이면 전월 주문량의 50%. 전월 주문량 여기 있습니다. 전월 주문량 곱하기 50% 쉼표. 쉼표. if를 몇 번 나와야 된다고요? 두 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뭐죠? 3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 그럼 여기를 30%로 변경을 해주시고 30% 이상이면 70%. 여기는 자, 전월 주문량의 70%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그 외에는 100%. 뭐의 100%? 전월 주문량 곱하기 100%가 되는 겁니다. 그냥 100%만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의 몇 프로. 그래서 곱하기가 나온다는 거. 퍼센트가 나오면 if는 두 번이 나왔어요. if는 두 번. 그래서 가로로 하나, 둘을 닫고 엔터를 쳐주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채우기들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고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율이 80% 이상이면 문제 상품. 자, 40% 이하이면 히트 상품. 그 외에는 공백.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빙고. 세 가지. 자, 문제 상품, 히트 상품, 공백.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if는 몇 번? 두 번. 빙고죠. 자, 는 if 가로 열고 먼저 재고율이 여기 있습니다. 재고율이 몇 프로 이상? 크거나 같다. 80% 이상이면 쉼표. 80% 이상이면 쉼표. 뭐라고? 문제 상품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 상품. 쉼표. 그 다음에 자, 40% 이하이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if 세 가지 경우니까 앞에 있는 if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40%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40% 이하. 아까 부등호 방향은 웬만하면 다 한 방향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자, 40% 이하입니다. 40% 이하. 40% 이하이면 뭐라고? 40% 이하이면 히트 상품. 자, 그 외 나머지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라고? 공백으로. 공백이 자, 이렇게 문자열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if의 수가 두 개니까 하나, 둘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80, 여기가 80%, 여기가 40%입니다. 자, 80%를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40, 여기가 80%입니다. 80% 이상은 문제 상품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에 40% 이하는 뭐라는 거죠? 히트 상품이라는 거죠. 그 외에 여기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공백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좀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들은 좀 반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서 히트 상품 자,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옆으로 쭉 밑으로 채우기 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계산하기 전에 자, 딜리트 한번 해볼게요. 디바이드 0 값이 없어서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니까 260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채우기 핸들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쭉 채우기 핸들을 해서 자, 히트 상품, 문제 상품.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80% 이상이니까 무지상품이죠. 자, 재고율이 80% 이상이면 여기 80% 이상인 것들만 무지상품. 그 다음에 아까 40% 이하라고 그랬죠. 40% 이하. 40%, 43%니까 40% 이하만 히트 상품 나오는 거죠. 그 외에는 공백 처리가 된 거 이렇게 눈으로 정답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트 2번 09년 1회 시형 문제를 가지고 자, 생산 단가. 이때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if가 나와서 하나도 못했었죠. 다 완성을 지어 보겠습니다. 생산 단가 자재 원가부터 계산할게요. 자, 여기도 먼저 제조 원가는 네임편이면 2,300원, 다이얼이면 4,700원, 만년필이면 6,900원. 자, if가 몇 번 나와야 되나요? 좀 높여다 놓고 볼게요. 자, 2,300원, 4,700원, 6,900원 몇 개예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제조 원가는 각 품명에 따라서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6가지. 그러면 if를 몇 번? 5번 써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제조 원가를 구하고 더하기 자재 원가가 있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자재 원가를 계산하기 전에 제조 원가부터 여기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는 if 제품 명의. 자, 제품 명의. 자, 네임편이면 얼마? 자, 다운표하고 A사가 네임펜과 같다. 문자는 는을 넣어주는 겁니다. 같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다가 숫자의 경우에는 크다 작다 뭐 같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고 문자의 경우에는 크다 작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겠죠. 같다 또는 같지 않다 이런 거 있었죠. 아까 이런 거 같지 않다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물론 같지 않다도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자, 네임펜이면 얼마? 네임펜이면 2,300원. 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 넣어버리면 문자가 돼버립니다. 문자가 돼서 또 이렇게 다운표도 쳐야 되고 그러면 계산도 안 돼버려요. 혹시 원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셀 서식을 이용해서 넣어야지 이렇게 수식에다가 원을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총 if가 5번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 2번이죠. 셋, 넷, 5번.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임펜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네임펜이 아니라 다이어리면 4,700원. 자, 혹시 오타가 나면 계산을 또 못하니까 정확하게 오타 없이 만년필이면 얼마? 6,900원. 다음에 매직펜이면 2,000원. 여기 매직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매직펜이면 얼마? 자, 2,000원. 그 다음에 또 매직펜이면 수성펜이면 4,600원이네요. 자, 수성펜이면 4,600원. 자, 혹시 너무 길어서 안 보인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내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 입력줄을 내려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4,600원. 자, 마지막 계산 얼마죠? 필통은 조건에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4,500원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if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니까 가로를 하나, 둘, 셋, 넷, 5번.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면 생산 단가. 뭘 구한 거죠? 제조 원가를 구한 겁니다. 제조 원가. 자, 그러면 앞에 if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가 제조 원가죠. 그 앞에다가 물론 더하기는 뒤에 뭐 1 더하기 5나 5 더하기 1이나 상관없겠죠. 그래서 뒤에 더하기 뭐를 하면 되죠? 자재원가 여기 있습니다. 또는 뭐 앞에다가 그대로 맨 앞에다가 자재원가 더하기 이렇게 해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각 제조명에 따라서 제품명에 따라서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0원이 나오는 거죠. 생산 단가가 10,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총액 여기 있죠. 생산총액. 자, 생산 단가 곱하기 생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 단가 곱하기 자, 생산량. 따라서 생산 단가를 잘못 계산하면 생산 총액도 수출 단가도 전부 다 틀려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수출 단가는 얼마죠? 수출 단가는 생산 단가 더하기네요. 생산 단가 더하기 생산 단가의 40%네요. 생산 단가의 40%. 자, 생산 단가가 어디 있죠? 생산 단가 곱하기 40%. 40% 그대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400원, 14,000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수출 총액이 어디 있죠? 수출 총액.
수출 단가. 수출 총액 빼먹었네, 여기서도.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수출 비율 왼쪽에 삽입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해야 왼쪽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누르고 앞에서 선생님 빼먹었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텐데 온라인상이라 확인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출 총액은 어떻게? 수출 단가 곱하기 수출량. 자, 수출 단가 는으로 시작하고 수출 단가 곱하기 수출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비율은 는 수출량 나누기 슬래시죠. 슬래시. 그 다음에 생산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90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비율이니까 율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00분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9,000%? 헐랭 아니죠. 9,000%.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퍼센테이지를 안 붙인다면 곱하기 100을 하지만 퍼센테이지를 붙여야 된다면 100분율을 적용해야 된다면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곱하기 100이 있지만 여기에 수출 비율이 나온 경우에 율이 들어간 경우에는 100분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 계산만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은 100분율로 해야 90%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만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하나씩 채우기 핸들 하려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블록을 잡고 아래쪽으로 쭉 채우기 핸들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100분율이 전부 다 들어갔죠. 여기는 이제 다른 함수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09년 1회 C형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D형 문제 가보겠습니다. D형 문제 이게 결과죠. 결과 여기에 C형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다 풀었고 평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 평가 수출액 다음에 평가 여기에다가 평가를 하라는 건가요? 자, 이런 것들도 필드명이 좀 달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평가. 그런데 2분기 수출량이 1분기 수출량보다 적으면 감소, 같으면 유지, 많으면 증가를 결과에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감소, 유지, 증가 몇 가지 경우? 3가지. if는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if 함수를 2번 이용해서 는 if 가로 열고 뭐가? 2분기 수출량이 자, 2분기 수출량이면 얘는 수출액이죠. 액. 자, 2분기 수출량이면 여기가 되겠죠. 2분기 수출량이 자, 1분기보다 작으면이 뭐예요? 작다. 이게 작다죠. 자, 1분기보다 작으면 뭐라고? 쉼표. 작으면 하니까 쉼표. 여기다가 감소. 자, 그리고 if가 몇 번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2번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소, 유지, 증가니까 if가 2번.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같으면 그랬습니다. 같으면은 이거죠. 자, 같으면 유지라고 돼 있습니다. 마지막 뭐죠? 많으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작지 않고 같지 않으면 많은 거가 되니까 그대로 여기에는 증가. 그리고 if가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하나 둘을 넣어서 엔터를 쳐주시면 자, 증가인지 감소인지 또 여러분들이 눈으로 또 비교할 수 있어요. 자, 1분기보다 증가됐죠. 1분기보다 증가, 얘는 감소가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같으면 유지인데 유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문제를 통해서 비교해주는, 확인해주는 이런 것들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if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여기서 하나 더. 자, 반올림, 올림, 버림 함수에 대한 함수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반올림, 라운드 함수를 씁니다. 만약에 반올림을 하시오, 라운드, 올림을 하시오, 그러면 라운드 업, 버림을 하시오, 라운드 다운, 뭐 트렁케이션 함수라든가 인트 함수. 자, 트렁케이션도 라운드 다운 함수와 똑같습니다. 사용법이 같고 값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함수에서 지시를 합니다. 이 함수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이 함수를 쓰셔야 돼요. 인트는 이제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거 봤었죠. 자, 본강 첫 번째 시간에 반올림하려면 늘림, 줄임을 통해서 이걸 이용하면 반올림이 자동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운드 함수를 굳이 써야 하나요?
문제에서 라운드 함수를 써서 하시오라고 한다면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함수 지시가 없다면 여기서 올림, 자, 아니요, 뭐 소수점 자릿수를 이용해서 자, 반올림을 해주면 되는데, 또 뭐 라운드 함수를 지시하는 경우, 또 라운드 업이라든가 라운드 다운, 트렁케이션, 인트는 반드시 또 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여기 값이 있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 함수 사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반올림, 올림, 버림 모두 다 똑같습니다. 자, 트렁케이션까지 모두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먼저 기본급의 5%, 기본급 곱하기 5%. 자, 여기는 if문이 아니라 그냥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99,115원. 누가 요즘에 5원짜리 주나요? 5원 안 줘요. 그래서 5원을 뭐 반올림하게서 여기 한번 쭉 내려볼까요? 자, 반올림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5 같은 경우는 반올림이 되겠죠. 5. 근데 3이나 4는 반올림이 안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반올림이 되면 얘는 20원이 되겠죠. 120원이 되고, 얘는 490원, 25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싶다. 라운드. 자, 라운드. 자, 만약에 올림을 하라 그러면 라운드 업을 쓰면 되는 겁니다. 버림을 하라 그러면 라운드 다운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 1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그러면 120원이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608원이니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610원이 되는 거죠. 밑에는 0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도 가는 거고, 429원이니까 430원. 여기는 반올림이 안 되는 거죠. 490원. 여기도 254원에서 반올림이 안 되니까 250원이 되는 겁니다. 자, 1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1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10의 자리라고 한다면, 자, 기본급에 곱하기 5% 계산을 하고, 컴마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를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20원인데 반올림이 안 되니까 100원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통화기호 넣어주고 싶으면 여기서 넣어도 되고, 가능한 여기보다는 컨트롤 1 셀 서식을 이용해서 통화해서 넣어주라고 그랬죠. 그래야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자,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되겠어요? 자, 여기서 라운드, 자, 기본급 곱하기 5%, 컴마 마이너스 3입니다. 자,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 단위는 뒤에 자릿수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표현해 줍니다.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면 마이너스 3.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1000의 자리까지. 자, 어디에서 반올림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말은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면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런데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한다는 말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해라 라고 하니까 1000의 자리까지 표시라는 말은 마이너스 3, 즉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올림을 해라 그러면 라운드 업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라운드 올림을 해라. 또 뭐 버림을 해라 그러면 라운드 다운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형식은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소수점을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야간에 여기 지워버리겠습니다. 야간에. 자, 는 근무 시간이죠. 야간 근무 시간 곱하기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그러면 38.175가 나오는 거죠. 38.175. 그런데 소수 자릿수를 없애라. 0으로 나타내라. 그럼 소수 자릿수 0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라운드를 써도 반올림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자, 컴마 0. 소수 자릿수를 없애라. 0을 쓰는 겁니다. 소수 자릿수 없어지죠.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자, 라운드 이거 곱하기 자 1.5 계산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 자리니까 2를 주는 겁니다. 2를 한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나오죠. 두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곱하기 1.5 해서 두 자리까지, 자, 두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두 자리까지. 여기는 정수로 나타내라고 그러네요. 정수.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계산을 하기 전에, 자, 175 반올림이 안 되겠죠? 175 반올림이 안 되고, 반올림이 안 되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자, 반올림이 되는 자리가 여기 있네요. 81.99 있죠? 얘는 반올림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죠? 82가 되겠죠. 82가 되는지 여기만 볼게요. 자, 라운드 컴마
0을 써주면서 소수점 자릿수가 올라가면서 82로 반올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int 함수를 써볼게요. 는 int 자 가로 열고 여기에 곱하기 1.5 하면은 소수점을 무조건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올림이 안 되고 반올림이 안 되고 무조건 버려. 인트의 경우에는 자릿수가 없습니다. 인트의 경우는 뭐 몇째짜리 몇째짜리 그런 거 없고 무조건 정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렁케이션 함수. 트렁케이션 함수도 라운드 다운과 비슷합니다. 라운드 다운과. 자, 그런데 이제 라운드 다운, 여기서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자, 소수점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여기서 81점, 아까 81.8인가 기였었죠. 근데 라운드 다운을 이용하면 81점에서 소수점을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81점. 81점 얼마였는데 81.8인가 기였는데 버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트렁케이션도 똑같습니다. 트렁케이션. 자, trunc를 이용해서 81로 됩니다. 자, 그런데 트렁케이션 함수는 뒤에 0을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자, 안 써도 똑같이 나오죠. 즉 다른 함수들은 다 소수 자릿수를 표현하는데 트렁케이션 함수에서만 0일 경우에만 안 써요. 0일 경우에만. 자, 이렇게 만약에 역시 한 자리에서 버림하시오 그러면 트렁케이션 숫자 뭐 소수 한 자리까지 그럼 1, 뭐 정수 1의 자리 그럼 마이너스 1, 뭐 10의 자리 그럼 마이너스 2, 소수 둘째 자리 그러면 그냥 2 이렇게 하는데 자, 0일 경우에만 0의 자리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라운드 다운에서는 반드시 0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트렁케이션 할 때도 0을 쓸 수도 있습니다. 트렁케이션 뒤에다가 컴마 0을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숫자를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간혹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함수들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사용 방법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자리 뭐 반올림, 올림 이런 함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썸이프, 뭐 그다음에 카운티이프, 뭐 디썸 이런 함수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자, 기출문제 정답들도 여기 남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